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요즘에는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특히 기술주들이 크게 폭락을 하다시피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상승한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에 실망감에 급락을 했던 미국 증시가 낙폭 과대라고 인식을 한 듯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주식 중에 이 기술주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고용 불안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된 주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통화 완화 기대감을 안고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다들 1%대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1.2% 오르고 S&P 500 1.16% 상승 5,471. 나스닥 종합지수도 S&P 500과 똑같이 1.16% 상승 16,88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2%대 상승 2.15% 올라서 4,625입니다. 지난주에 주요 주가 지수가 올해 최악의 주간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주간에 5.77% 급락을 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4.3% 밀려나가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증시가 흔들렸었던 2023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찍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만한 별도의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매도 상태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저가 매수를 유도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기술 업종의 성장주와 우량주가 골고루 이끌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3.54% 뛰어올랐고 아마존도 2.34%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와 브로드콤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45% 올랐습니다. 다만 애플은 아이폰 16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식 속에서 시장의 반응은 별로였고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알파벳은 1%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TSMC가 3.8% 오르고 AMD 2.83%, 퀄컴도 1.63%, 특히 ARM, ARM이 7% 이상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의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의 힘을 보탰습니다. ARM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03% 상승한 125.54달러에 마쳤습니다. 애플의 최신 아이폰에 ARM홀딩스의 최신 V9 칩 설계를 사용해서 개발이 된 A18 칩도 포함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의 굵직굵직한 정부 정보기관들을 고객으로 둔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업 팔란티어와 대형 컴퓨터 시스템 제공업체 델 테크놀리지스가 S&P 500 편입 결정 소식에 주가가 뛰어올랐습니다. 팔란티어는 무려 14%나 폭등을 했고 델은 3% 이상 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PC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 또 보험 서비스 업체 이리 인뎀너티가 S&P 500 지수에 오는 23일부터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델 테크놀로지의 이번에 S&P 500 지수 편입은 특히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델은 S&P 500 지수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S&P 500 지수 구성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자진 상장 폐지 이후 제외됐었다가 또 이 델은 2018년 다시 증시에 복귀를 한 것입니다. 또 팔란티어는 2020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고 2022년 4분기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새로이 편입이 되거나 제외가 되면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정하는 이 인덱스 펀드들, 패시브 ETF들이 S&P 500 지수의 색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업 주식을 매수하거나 또 대출된 회사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기업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 주가 지수를 또 구성하는 종목들의 투자는 패시브 ETF 펀드의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S&P 500 지수에서 제외가 되면 인덱스 펀드들이 S&P 500 지수의 색 구성에 맞추기 위해서 또 퇴출된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열풍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주가가 올 들어 109% 상승했습니다. 121% 상승, 엔비디아 엄청나죠? 엔비디아를 추격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팔란티어가. PC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는 소비 둔화로 PC 수요가 감소해서 지난해 3월까지 주가가 $30 선에 머물렀었는데 AI 데이터 센터로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면서 반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주가는 올 들어 41% 넘게 뛰면서 $1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델 테크놀로지의 AI 부문 매출은 80%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1위 인뎀너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본사를 둔 보험 서비스 회사로서 지난 2분기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5%, 주당 순이익은 50% 증가하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이들 기업이 항공사 아메리칸 항공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HC, 임상진단업체 바이오레드 레버러토리스를 대체한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또 리밸런싱, 2달 전에 제가 리밸런싱 말씀드렸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처음으로 리밸런싱 한 종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10종목이죠. 또 코덱스 팡플러스 구 이름이죠. 지금은 빅테크 10이죠. 또 이 모든 종목들을 보면 리밸런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10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성장성이 안 좋아요. 수익률도 1년, 3년, 5년 보면 수익률이 가장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운용사에서 딱 빼고 잘 달리는 다른 종목을 딱 다시 넣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하죠. 그게 바로 리밸런싱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한번 10종목을 구성을 딱 종목을 ETF 종목을 구성을 했다고 실적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을 봐서 10종목 중에 정말 이 중에서 제일 떨어지는 종목 하나 있으면 빼고 다른 종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잘 그 성장을 못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걸 빼고 잘 나가고 있는 그 종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우리도 처음으로 한 번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번 정했다고 리밸런싱 없고 그 종목 끝까지 가는 그러한 투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리밸런싱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